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행태가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에서 벌어졌던 건설사들의 공사 나눠먹기가 또 적발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버젓이 일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군요.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별 불이익이나 처벌 없이 원래 소속했던 부처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해서 적발돼서 부처로 돌아간 행정관은 3급에서 5급까지 총 5명입니다. 주로 경제 관련 부처 출신들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삼성, GS, CJ 같은 대기업 관계자들한테서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또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 원래 소속했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이 작년에 내부 감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청와대 직원들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많은 것 같군요.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던 그런 한 행정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출신의 한 행정관은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0만 원가량의 티켓과 상품권 선물을 받고 골프를 쳤습니다. 또 기재부 출신의 행정관은 전자업체 간부와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청와대 근무 축하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1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익히 들어왔던 그런 공무원들이 비리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공직기강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사람들은 다 현재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군요. 원래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로 왔다가 적발이 돼서 다시 자기 부처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네. 자, 건설사들 짬짬이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련 그런 사례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경인운하 사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 사업의 건설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그중에서 14개사에 해당하는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이렇게 6개 대형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모임이라든지 또 임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나눠먹기를 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들이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낭비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공사비를 많이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기업들이 짜고 하니까 사업 예산의 90% 가까이를 공사비로 지출했습니다. 6개 대형 건설사들은 공구별 입찰 때 마치 공정 경쟁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들러리 건설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임원들이 중국집에 모여서 이런 작전을 폈다고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주했던 대형 국책 토목사업 중에서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이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이 반남경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3명이서 오늘 아침에 만나서 남경필 의원을 포함해서 경선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 줄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주에 이미 4명 모두 예비후보로 확정해서 같이 경선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었지만 3사람이 이번에 모여서 자기들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달라고 당에 요청한 셈입니다. 남경필 후보가 워낙 압도적인 상황이라서 나머지 후보들이 한번 뭉쳐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 의원이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서 단일화 효과, 자기들끼리 3명이 단일화하는 효과가 과연 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자,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미군기지 포트 후드에서 이라크 참전 용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으로 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이반 로페스라는 군인이 어제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에 4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근무를 했고요. 미국으로 복귀한 후에 뇌손상 장애가 있다라고 스스로 부대에 보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갔다가 복귀한 미군들이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전단체에서는 전쟁이나 군생활 부적응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군대 자체가 이런 사고를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짚어봐야 할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선수재라는 개인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맥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북한 추종 세력이 국회, 법원, 검찰, 언론에 침투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국정원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했는지 알만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